자, 자신의 아내가 쓰러졌다. 위급한 순간인데, 자, 거기에는요, 어떤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그러니까 지난달 25일에요. 네. 이 구조대원이 아내가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쓰러져 있는 아내의 상태를 확인을 하는데 네. 아내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아하. 가슴, 배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었고 네. 호흡이나 맥박은 있었지만 의식이 저하돼서 의사소통이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염증까지 생겨서요. 네. 전치 5주의 화상, 다리에 멍까지 있었습니다. 아하. 이인철 변호사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상태였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실토를 했다고 해요. 네. 사실은 3일 전에 내가 아내랑 이제 부부싸움이 있었는데 네. 커피를 끓여 마시다가 그 뜨거운 물을 아내한테 부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내가 화상을 입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아내가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허허. 그리고 나서 또 바로 신고한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네. 25일 날이나 이제 119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 3일 동안이나 아내가 어떻게 보면 이 화상을 입고 네. 방치가 된 상태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왜 그랬는지 아마 제 생각에는 자신이 이제 가정폭력의 가해자고 또 화상까지 입게 했으니까 그걸 숨기려고 이렇게 늦게 신고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보면요, 김목준 의원님. 예. 이인철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뜨거운 이 남성이 아내한테 뜨거운 물을 뿌린 건 22일, 발견한 건 24일, 신고한 건 25일. 다친 걸 알면서도 내버려 둔 셈인데, 결국은 이게 알려진 게 이 남편 때문에 알려진 게 아니라면서요. 이게 아마 병원으로 이제 이 여성분이 한 3일 정도 되니까 화상에 의해서 아마 염증까지 오고 이제 그런 것 아유,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의식을 잃고 화장실에 쓰러진 것 같은데요. 네. 쓰러지니까 남편이 일단은 119에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19가 출동해가지고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네. 이제 그 과정에서 119 구급대원이 물어봤겠죠. 아하. 왜 그랬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네. 남편이 아마 커피포드 끓이던 그 물로 아내한테 그 부부싸움 그때 끼얹었다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119 구급대원은 그걸 당연히 이 가정폭력으로 봐가지고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경찰에다 신고를 한 거고 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출동했는데, 그러면 이 남편이란 사람, 네. 홍수민 아나운서. 네. 이 남편이란 사람, 그러면 경찰이 가정폭력으로 입건했습니까, 혹시? 아닙니다. 이제 그 출동을 해서 경찰 2명이 네. 여성이 입원한 병원으로 갑니다. 아. 1시간 동안 물어봐요. 네. 여성과 남편에게 물어보는데 남성은 일단 가정폭력이 아니었다고 계속 주장을 허허,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별다른 뭐 조치 없이 경찰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냥. 돌아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약간 좀 무책임하게 그냥 네. 발길을 돌립니다. 1시간 만에. 아니, 근데 김복준 의원님. 네. 지금 이 아내의 상태를 보면요. 네. 이 다리에 멍도 들고 지금 뭐 화상도 입고 이게 정말 누가 봐도 그냥 일반적으로 다쳤거나 상태가 아닌데 이걸 보고도 경찰은 한 번 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그 수시로 교육하는 가정폭력 처리 매뉴얼요?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어째서요? 이거는. 네. 그거 매뉴얼 만드는데 제가 개입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아하, 네. 이 경우는 남편을 상대로 해서 일방적으로 물을 것이 아니에요. 아. 남편 얘기는 당연히 들어야 되겠지만 네. 119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 119 구급대원한테 네. 그 남편이 자기가 끼얹었다는 말을 하게 된 경위를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경찰이 직접 유관 검사를 하면서 아하. 의사의 소견을 들었어야 돼요. 아하. 의사의 소견을 들었어야 되고 일방적인 얘기로 종료하고 간다는 거는 네.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장에 나갔던 직원들이 자기의 어떤 직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네. 이게요, 이인철 변호사님, 정말 경찰이 대응이 허술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게, 그 가정이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으로 지정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수시로 그거에만 해도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네. 또 남편이 가정폭력의 전과가 있어야지만 아마 선정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이제 가정폭력의 본질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해보면 네. 이 아내분들이 네. 가정폭력을 당해도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왜냐하면 신고를 하면 남편이 처벌받을까 봐. 네. 설령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해도
남편이 때렸다고 얘기를 안 해요. 내가 그냥 실수로 넘어져 다쳤다. 왜? 남편을 또 사랑해서 남편이 네. 또 전과자로 남을까 봐. 네. 그래서 대부분은 신고를 하지 못하고 신고를 해도 이렇게 다른 말을 하니까 네. 일단 경찰이 좀 면밀히 살펴봐야겠죠. 딱 보면 알잖아요. 네. 실수로 다친 건지 아니면 남편이 때린 건지. 네. 그리고 남편이 있는 데서 물어보면 안 돼요. 그렇죠. 남편이 있는 데서 물어보면 만약에 남편 때문에 다쳤다고 하면 남편이 또 나중에 보복할 수가 아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남편이 없는 곳에서 그래서 가정폭력의 매뉴얼의 제1순위는 뭐냐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분리.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가해자가 없는 곳에서 네. 뭐 방에 조용히 데려간다든지 아니면 네. 경찰서로 데려가서 아. 그때 이제 사실대로 말씀을 해보세요. 네. 실제로 남편이 때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때는 이제 실토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출동하는 경찰이 네. 이제 꼼꼼하게 좀 매뉴얼대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홍수민 아나운서, 네. 왜 경찰은 이 남편 말만 듣고 돌아갔을까요? 애초에 이 아내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이 아내한테 먼저 물론 물어봤겠죠. 아하. 그런데 일단 사고 그 쓰러진 화장실 앞에서는 아내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병원 가서 다시 물어보는데 아내가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던 겁니다. 아하.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이 희귀병을 앓고 있었던 거죠. 아, 희귀병을 앓고 있어서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다. 그러다 보니까 이인철 변호사님, 네. 이 여성이 희귀병이 있어서 의사소통 못할 정도다 보니까 결국은 이 여성의 친정집에서 나섰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남동생이 네. 이 아내 남동생이 매형이 사실은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다. 네. 그러니까 이 친정 식구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이제 본인이 이제 아내 같은 경우에 너무 힘드니까 얘기를 네. 했겠죠. 남동생한테도 얘기했고 이제 자신의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겠죠. 네. 사실은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 그럼 당연히 친정 식구들이 그럼 이혼해라고 권유했겠지만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남편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혼을 못하겠다. 그래서 아마 신고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제 남동생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이제 매형이 사실은 이렇게 폭행을 했다고 이제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요, 최명규 원장님, 경찰도 인정하고 있어요. 이 대응 미숙을 보세요. 가정폭력 신고 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이 구급대의 사실관계를 물어보지 않은 점 등 경찰 대응이 미숙했던 것을 인정한다라고 지금 경찰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네. 그러니까 아마 이 경우에는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을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따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확인 절차가 어려워서 그렇게 된 부분은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아마 또 이 남자가 또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래도 이 남자가 일부 인정을 했잖아요. 네. 일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로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왜냐면 이 남자가 처음에 부부싸움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네. 근데 부부싸움을 했는데 물을 뿌렸다까지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확인한 거로 이 절차가 이렇게 어느 정도는 됐다고 본인들은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네. 그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아하. 점에 있어서 간과한 점이 많은 거죠. 네. 아니 남편이 네네. 인정한 거는 구급대한테만 얘기를 한 거고 네. 경찰한테는 얘기하지 않은 거고요. 네. 전혀. 그러니까 이제 네네. 남편의 입장에서는 구급대한테 얘기했고 구급대가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그러면서 본인은 진술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진술했다고 아마 스스로 생각하면서 빠져나갔겠죠. 아니면 애초부터 그걸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그 정도로 자신의 행동을 숨기게 급급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지금 이 고소와 별개로 지금 친정식들 고소했잖아요. 네. 가정폭력 상해 유기도.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이혼 소송도 할 수 있나요 혹시? 이 정도면 이혼해야죠. 해야죠. 이혼 안 하고 아마 여기까지 온 거는 뭐냐면 아내가 어떻게 쓰는지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네. 이 폭력이라는 게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한 그러니까요. 번 폭행이 두 번 되고 또 폭행하면 또 용서해주고 또 그러니까요. 용서해줬다가 계속해서 그냥 10년, 20년, 30년 동안 맞아요.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없기 네. 때문에 저도 다른 거는 뭐 성격 차이나 이런 거는 이혼하지 말고 잘 살지만 네. 이 폭력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혼하고 깨끗하게 네. 그냥 남남을 맞아요. 사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습니다.